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더그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우리의 문화생활 지킴이 CJCGV가 인도네시아에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올해 신규 영화관을 오픈하는 등 신사업 육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과연 CJCGV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할 수 있을까요? 17일 업계에 따르면 CGV가 이슬람 문화권의 축제인 이드 기간을 맞아 시트라 마자라야 지역에 신규 영화관을 육성한다고 해요. 이 영화관은 상영관 4개 규모로 이드는 이슬람 최대 명절 연휴 중 하나인데다가 영화관이 위치한 에코플라자 또한 현지 인기 쇼핑몰인 만큼 많은 방문객이 기대되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죠. 삼박자가 갑벽한데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여기에 앞서서 CGV는 전자결제업체, 카드회사와 연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면서 고객 몰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편 CGV는 현지에서 영화관 71곳을 운영 중인데요. 파라다이스몰 세르퐁, 말랑시티 포인트, 포인트스퀘어 등 3곳을 신규 오픈했고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꾸준히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CJCGV 인도네시아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각각 925억 원과 영업이익 11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매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CJCGV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A, B, C, D, E, S, G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기업의 중요한 경영 요소로 떠오른 ESG 이마트의 미국 자회사인 뉴시즌스 마켓도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합니다. 현지 식품업체 틸라무크와 손을 잡고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인데요. 17일 업계에 따르면 뉴시즌스 마켓은 미국 틸라무크와 함께 토양 개선 및 탄소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재생농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미국 오리건주 틸라무크 카운티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농장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각각 1만 5천 달러씩 한화 약 4천만 원 상당의 총 3만 달러를 투입했어요. 지역 낙농업자 협동조합 TCCA와 협력해 지역 낙농장에 초목을 심는다고 합니다. 특히 양사는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자연환경 보호 프로그램 보존혁신 지원금에 이 지원을 신청했는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 복원 활동을 펼쳐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오는 2050년에는 넷제로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쓴다는 거죠. 재생농업을 통해 환경도 보존하고 새로운 식품 경제도 창출하는 ESG 경영 적극 응원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이어서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2023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최대 67%까지 확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까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과 관련해 조지아주 경제부 장관 등 핵심 지역 정부 관계자들을 한국 본사에 직접 초대했어요. 정의선 회장이 직접 초청을 했다고요?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블로크, 채텀, 에핑엄 등 4개 카운티 고위관리들이 현대차 본사를 방문했는데요. 이 4개 카운티는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즉 HMGMA 설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이번 방한단에는 패들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포함해 사바낭 16번 고속도로 공동개발당국 임원 17명도 포함됐어요. 한편 이 HMGMA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시설별 중요도와 완공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을 감안해 최근 자동차 생산 공장 공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도장시설 골조공사까지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앞당긴 2024년 3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수요에 따라 최대 50만 대까지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규제 방안에 맞춰 조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는 현대차. 지역 정부와의 결속력을 통해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시장은 어떨지 조태현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자, 조금 전에 김은비 아나운서가 전해준 더구루 기사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기사들도 많이 있네요. 한번 웹사이트에 놀러와서 구경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쭉 아래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역시 이 IRA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뜻하죠. 역시 이 미국과 사업을 하려면은 미국 주정부 이런 쪽과도 밀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방안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IRA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미국 감축법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동 시점도 좀 앞당기기로 했고요. 원래 이게 30만 대 정도로 처음에 발표를 했었는데 50만 대까지 생산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IRA를 보면요. 역시 여기에 8월에 시행된 법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북미 최종 조립.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최근에는 신차 판매 가운데서 전기차 비중도 2032년까지 67%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 국제 정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과거에는 이렇게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과거에는 중국은 원자재를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럼 미국에서 소비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이 2020년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공급망 붕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완전히 지금은 깨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있고요. 이 양쪽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IRA나 반도체법 이런 것들도 모두 핵심을 보면은 미국의 공급망에 속한 나라에는 이익을 주고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의 공급망에 속한 나라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한국 기업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한번 중요한 내용이 있는 쪽으로 쭉 내려와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던데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중간재 위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자재가 있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최종 상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게 원자재, 그러니까 중간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재는 뭐가 들어가냐?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수출 품목 가운데 항상 상위에 있는 것들이 이 중간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재의 문제점은 최종재 생산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를 지연하면은 중간재 수출이 먼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3.23%였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 2.79%까지 하락을 했다고 해요. 주말 사이에 이 수치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난해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74%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GDP의 상당 부분이 이 내수 소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전체로 봐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수와 소비 비중이 큰 나라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영향을 덜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내수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들어보자면은 일단 산업 구조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너무 짧다라는 거 하나 들 수 있겠고요.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적다라는 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역시 교역과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나쁜 거는 대외 환경만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내 환경도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IMF가 내놓은 재정 점검 보고서입니다. 내용도 복잡하고 최영어니까 다 넘어가고요. 9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92쪽. 자, 92쪽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네요. 이게 지난해인데 54.3%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의 GDP 대비
정부의 일반 정부 채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55.3%로 더 높아지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거라고 합니다. 다른 비기축 통화국보다도 높아진 수준인데요. IMF는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5개 나라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을 빼고 비기축 통화국 10개 나라, 이쪽의 국가 채무 비율은 5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높죠. 우리나라가 더 높아진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외 환경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부의 환경조차도 계속 악화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참 열심히 하고 있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분분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큰 환경에서는 이렇게 대외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주가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에코프로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는 기업 자체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만 하실 게 아니라 주변 환경, 거시 환경,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 특히 거시 환경을 좀 많이 알아두셔야지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